134페이지 할 차례죠. 가, 나, 그다음 다 할 차례. 그 나로 되어 있는 걸 다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에 집중함. 자, 거기 보십시오. 예, 차자를 들고 차 맛을 세 번 나눠 음미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에 이제 집중한다 하는 것은 이제 공성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공성을 파악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공성 자체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 공성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공성은 인과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인과가 없구나. 근데 이제 공성은 이제 다른 이름이 연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연기는 인과가 분명합니다. 이 연기는 인과가 분명한데 왜 공성은 인과가 없을까? 요 두 가지는 공성이 연기고 연기 공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를 보면 상호 의존 관계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다.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공이다. 그럼 공 그 자체는 인과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가 설명한 게 유식 삼성입니다. 그 유식 삼성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알다시피 분별성. 이제 변계 소입성은 분별성이고요. 두 번째는 의타성입니다. 의타성. 세 번째는 진실성. 이제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성품이죠. 의타는 타를 의지하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분별성에서 보는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사물들은 이 사물이 어떻게 빛을 보느냐 하면은 딱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 또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이거는 분별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의타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이게 이거 의타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의존이죠. 요즘 말하면 모든 상호 의존이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아,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건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공성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 이 의타성의 시각에서 보면. 네, 상호 의존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호 의존이 뭔가 하고 연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게 분별성에서 의타성, 진실성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될까?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 그게 공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자, 이게 이제 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차자를 모양과 색깔이 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분별성이에요.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두 번째는 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다 반죽을 해서 물 위에 올려가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유약을 치러 불에서 구워내니 요 모양이 나왔다. 그럼 요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상호 의존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이루어졌구나. 상호 의존이죠. 그 의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타성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걸 요걸 가져가 망치를 가져 탁 부사서 잘 막 부사가 보니까, 아, 이게는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없구나. 그건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타성의 입장에서는 상호하는 인과가 분명한데 좀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깊이 들어간 모양에서는 인과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자성이 없는 이 공성과 인과를 모순하는 연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상호 의존하고 이 자체가 그 자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 공과 연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성이 없다는 시각에서 보면 인과가 없는데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서 보면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공성을 덜먹거리면서 인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사견에 빠져버려요.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요거 원인에서 결과가 오니까 요거 자성이 없죠. 네. 요거 자성이 없어. 결과는 어때요? 내가 결과가 생겼다 하는 것도 자성이 없어. 역시 자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라 하는 것은 인과의 그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고 결과 다시 원인이다 또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가 공성이 연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성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떤 자성이 없다. 이거는 자성이 없다. 공성 자체를 보면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원인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결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의 관점에서 봐서 결과를 찾을 수 없으니까 원인도 가치 없는 거죠. 결과의 관점에서 다시 생기게 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과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의 관점이든 결과의 관점에서 두 개 다 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뭘 되느냐? 인과가 없는 세계예요. 인과가 없는 게 바로 공성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 의존 관계의 시각에서는 인과가 분명하지만 상호 의존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인과가 없는 세계에 나온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죠. 첫 번째 참맛을 음미합니다. 입안의 참맛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봅니다. 혀가 없으면 참맛이 없음을 생각하고 없는 참맛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찬물이 없어도 참맛이 없음을 생각하고 없는 참맛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미각의식이 없어도 참맛이 없음을 생각하고 없는 참맛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삼자하합에서는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어서 참맛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하는 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소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원인이 없는 거죠. 이게 찾아보면 원인이 없고 그래서 결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 마시는 결과는 어때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맛이 없음을 딱 생각하면 차 맛이라는 결과가 증가했거나 차 맛이 감소했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함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에도 이걸 그대로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응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라 하는 것이 과연 자성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 그런 거는 원인도 자성이 없고 결과도 자성이 없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증가하는 것이 있는지 감소하는 것이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입장에 봤을 때는 자성이 없는 그 자체는 증가함도 없고 감소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분석해 보면은 결국 증가하고는 감소함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물이 막 불어나잖아요.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강물이 바다에 팍 침투하면 바다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게 안 보여요. 강물이 다 삐쩍 말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감소함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옛날 사람은 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바다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허공은 어때요? 허공은 바다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호우도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의 관점에 아무리 봐도 허공은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어서 또 왜 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허공을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도 하는데 비어있던 자성이 없다 하는 그 자체는 아무리 결과를 찾아도 증가하는 결과도 없고 감소하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인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 얘기할 때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함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러나 표가 없으면 참맛이 없고 참맛이 없다면 참맛이 증가하는 감소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물이 없어도 그렇고 미각 의식이 없어도 역시 증가하는 감소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차맛의 삼자관계를 이루면서 차맛이 있는 것은 또 증가하고는 감소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혀와 미각의식과 참물의 삼자가 만나서 참맛이 생겨도 역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만 들었는데 자, 봅시다. 이래야 됩니다. 자, 차, 물, 그 다음에 혀, 미각, 의식 이 세 가지가 만나면은 차 맛이 생깁니다. 그냥 차 맛이라 하는 거는 삼자 하합에서 차 맛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공성이라고 합니다. 차 맛이 삼자에서. 그래서 이 공성 입장에서 다시 차 맛을 이제 뭘 보면 결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구나. 차 맛을 보는데 증가함도 없고 감소함이 없다. 여기 빠졌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이 종소리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걸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실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소리는 들리죠? 소리에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리 흔적 없는 건 증가하는 게 있습니까? 감소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 없는 자리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어요. 단지 소리는 증가하고 감소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지나간 그 자리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어요. 그걸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종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막대기와 종과 미각 없이 삼자가 만났을 때 종소리가 나죠.
요 막대기 없어도 종소리가 안 나고 종이 없어도 종소리가 안 나고 요거를 파악하는 청각 의식이 없어도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가 먹은 사람은 종을 아무리 쳐도 종소리를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삼자합에서 종소리 나는데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흔적이 없어 소리는. 그래서 정각하고는 감사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를 마시면 차 맛은 있는데 차 맛이 매 순간 변하니까 정각하고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삼자합 중에서 혀로서는 참맛을 느낄 수 없고 찬물 한 마리만 있어도 안 되고 네가 의식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 참맛이 없기 때문에 정가하는 것도 감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요 말도 맞지만은 참맛이 있을 때도 역시 정가하거나 감사함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좋다. 자, 거기 다시 봅시다. 참맛과 같이 모든 것의 삼남만상 우주는 몸의 감각기관과 자연계와 의식의 삼자화합과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 여기에는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어서 참맛이 증가하거나 감사함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예, 뭘 빠졌는가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참맛과 같이 하는 그 위에, 그러니까 세목골 세 번째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렇게 참맛 이렇게 할 거, 이렇게 공성 이렇게 하십시오. 혀, 차물, 미각의식.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세 개 합해가지고 차맛은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이다 다시 이렇게 공성에다가 이렇게 결과의 관점 이렇게 하시죠. 결과의 관점. 결과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고개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맛과 같이 모든 것이 삼남만성 우주는 몸의 감각기관과 자연기와 의식 삼자합과 접촉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여기는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어서 참맛같이 참맛이 증가하는 감사함이 없음을 알아요. 참맛이 증가하는 감사함이 없다 하면 삼남성 온 우주도 증가하거나 감사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죠. 우주가 최초로 이 생긴 건 빅뱅에 의해서 일어난다. 빅뱅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과학자들이 다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가더라고요. 점점점.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을 다 관찰해 보니까 점점점점 팽창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최초의 빅뱅식 우주가 계속 증가해 간다면 그 이전에도 역시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우주계가 팽창해 빅뱅이랑 팽창하지만 반대쪽 그런 게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우주관을 성주계보로 봅니다.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머무는 것, 세 번째는 파괴되는 걸 얘기해요. 네 번째는 공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성, 주, 계, 공 했다가 공에서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순환 쪽으로 봐요. 순환 쪽으로 보는데 순환이라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환이라 하는 것은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다는 거죠. 이 자체는 이루고 머물고 파괴되고 비어져 버린 것은 이루고 머무는 것은 뭡니까? 증가죠. 그죠? 그 다음에 파괴도 없어지는 것은 감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증가했다 감소고 증가했다가 반복한다면 전체를 보면 어때요? 증가하는 거나 감소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전체를 보면 붕붕붕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길게 봐버리면
증가, 감소 반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증가함도 없고 감소함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생명을 어느 때 사는 줄 아세요? 여기 주겁이라고 해요. 이 주겁. 주겁에서 생명체가 삽니다. 지구는 한 50억 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가. 경전에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는 50억 년 지나면 없어진다 이랬어요. 아마 태양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구도 같이 없어질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환경으로 다시 또 이동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이뜨리아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마이뜨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미륵보살. 일생보초 미륵보살 마이뜨리아한테 메시아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미륵보살 출현한 50억 년 이후에 아마 출현할 거예요. 네, 경전상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난 뒤에 용화세기가 열린다. 좀 비슷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얘기해 50억 년 지나면 이 지구가 없어진다 했는데,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미륵보살 출현도 50억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현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용화세계가 열린다고 하니까 얼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전 인수기억을 한번 이렇게 결부시켜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결부 잘 시켜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이비의 소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잘 결부시켜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사람은 다 콕 빠져버리죠. 네.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종을 한번 울립니다. 자종의 유언이 끝나고 난 뒤까지 명상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결과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의 삼남만성 우주는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는 부정불감의 공성의 문물로 지음이 없는 삼매, 구할 것이 없는 삼매의 문물을 합니다. 이 부정불감의 공성의 문물에 있습니다. 자종 요원이 끝나고 난 뒤까지 명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성의 문물입니다. 부정불감의 공성의 문물로서 하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방법을 알게 드립니다. 자, 이제 소리를 비유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무상 관찰합니다. 그래서 무상 관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의 소리, 현재의 소리, 미래의 소리,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럼 관찰하면은 과거의 소리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소리는 그렇죠? 자, 현재의 소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거 1번, 2번, 3번 요거 번호대로 관찰을 하시면, 그래서 3번 관찰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짐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네 번째 관찰을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사라지는 곳, 그 곳을 찾아야 돼요. 일어나는 곳을 찾아보면은 소리는 들리는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이걸 흔적 없은 겁니다. 또는
자치가 없다. 자치 없음. 자, 일어나는 곳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네 번째 관찰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흔적 없음에서 다섯 번째 관찰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없습니다. 자, 소리는 들리는데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십시오. 미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요. 좀 현재 소리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리 자체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소리를 들으면서 흔적 없는데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으면 뭐만 남아있을까요? 마음 지켜보는 사람. 예, 남아있는 데는 마음만 남아요. 다섯 번째는 뭘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흔적 없다고 알고 있는 마음이 포착돼야 돼요.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갑니다. 자, 마음의 공성을 관찰해요. 이때 귀를 기울이게 있는, 소리를 기울이게 있는 마음만 남아있는데 그 마음에 딱 돌려서 이 마음도 요거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다 하는 것을 체크해요. 비기만. 그러면 자,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소리를 차 맛으로, 차 맛을 무상하게 관찰합니다. 과거의 맛, 미래의 맛, 현재의 맛을 관찰해요. 차를 다 하면. 그럼 차 맛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데 역시 어떻게 차 맛이 자체 없음을 보는, 차 맛을 보고 있으면서. 그럼 보고 있다면 그 다음 뭐 관찰되죠? 자체 없다고 관찰하는 기울이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는 마음의 공수, 비에 있음을 관찰합니다. 여기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늘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전이나 논술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기술해가지고 마음에 딱 이해가 돼서 딱 들어가는 걸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경전이나 논술은 왜냐면 능경이나 그 다음에 저기 되고 수신결 같은 데는 보면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반문 문자성을 얘기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듣는 성품을 듣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말은 쉬운데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신결에 소리를 저 세 가지 적이는 소리를 들어보라. 무슨 그러니까 저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봐.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이것이 간신보살이 바로 깨달아 들어간 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음의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능경에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에다 귀를 기울이면 바깥 경계가 끊어져버려요. 본성은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들. 이 삼매가 바로 공성의 모습과 비슷해요. 사실은. 무한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나눠가지고 과거에서 과거 미래를 탁 잘라버리면 현재만 남잖아요. 현재도 일어난 거 사라짐을 보면서 자체 없음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하는데 딱 최종적으로 만나게 뭔가 마음을 탁 만나. 소리를 기울이는 마음을 탁 만나. 쉽게 말해가 소리를 듣는 마음, 그게 자성이래. 소리를 듣는 마음을 포착하게. 그럼 그 마음을 내가 들어보라. 여기에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강하고는 감수함이 없다. 차 맛을 보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본성으로 들어간 해강 반조하는 법, 반문 문자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도표를 그려놓은. 이 이야기는 이번 책 나오는데 다 내가 기술해 놨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똑같이 맛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죠. 야,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차 맛을 보면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하죠.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 네. 이 소리 없음을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음. 차 맛이 일어나고 사라짐 보면서 차 맛이 흔적 없음을 맛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포착되어야 된다. 그 마음. 그래야만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의 공성을 볼 수가 있다.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가. 자, 준비됐죠? 네. 자, 이런 공부는 참 어려워요. 미리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 수행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삼매라 하는 게 있어요. 공삼매가 있어가지고 공삼매는 이제 다른 어떠한 수행을 근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 하나만 여기 뭐 오로지 집중해가는 수행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공삼매가 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공성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잘 관찰하다 보면 관찰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정념이에요. 정념에 탁 머물러 보면은 주관과 하나가 딱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태에 지속되면 심일경성이 오는 거예요. 심일경성이니까 마음의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는 주관, 객관이 하나 된 상태예요. 이걸 이제 화두는 참고해서 타성일편이거든요. 이런 상태 딱 지속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 선정이 와요. 선정 속에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이제 뭔가 하면 경안이 와요. 경안을 위해서 사마타를 성취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뭐가 생기는 공삼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두로 보면은 고요함 속에서 그냥 선정 속에서 화두에 우습지 않아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공삼매 속에서 공삼매를 일행삼매라고 진삼매라고 합니다. 공삼매 속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 공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요. 대승이 파산나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분석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면은 바로 이파사나 관삼매고 그는 지삼매와 정삼마타의 지삼매와 이파사나의 관삼매가 딱 하나가 합쳐지면 거의 진정한 공삼매를 갈 수가 있죠. 그것이 그걸 진여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지혜가 무분별 지혜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딱 와요. 근데 거기에 일관되게 되면 공 하나로 쭉 일관돼서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하고 중생도 평등하고 부처도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법식 보살이 지에 오는데 초지경이 탁 올랐대. 초지경기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수행이 공상. 공삼매문. 그 다음에 무상삼매인문. 모양이 없는 삼매. 삼매해탈입니다. 무한. 무작 삼매해탈입니다. 그냥 공삼매해탈이면 그 다음에 무상 삼매해탈입니다. 그 다음 무작 삼매해탈입니다. 무작삼매 무원 삼매를 이것을 수행해요. 그럼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은 초지일가 법신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이것이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법신보살 이르지 않는데 왜 이걸 공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것은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연습해서 공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유와 이렇게 체험을 반복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끝에 가서 공성으로 가는 거예요. 무상, 무원, 공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난초의 이상도 공삼매로 가서 난초의 법신보살이 이르지만 또 그것을 똑같이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 차용해서 한다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줍니다. 순간 집중이에요. 자, 찻잔을 봅니다. 보고 잡습니다. 잡고 들고 찬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개를 맞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그리고는 입안에 찬맛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봅니다. 딱 들고 있으면서 혀가 없으면 찬맛이 없다. 찬맛이 없으면 찬맛의 증가나 감소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다시 맛을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는 차물이 없으면 차맛이 없고 차맛이 없다면 역시 차맛이 증가나 감소가 없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설령 찬물과 혀가 만나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맛이 없다. 차맛이 없으면 역시 차맛이 증가하고 감소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혀 끝에 차맛이 있다. 차맛이 있다면 역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있어야 될 건데, 자, 차맛이 계속 변형함을 봅니다. 자, 한 모금 더 마시면서 한번 확인합니다. 아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입안에 찬맛을 음미해 봅니다. 찬맛이 음미할 때 찬맛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 종소리를 감소하듯이. 그래서 찬맛을 쭉 보면서 찬맛이 흔적 없음을 체크하십시오. 자, 종을 한번 칠게요. 찬맛 없음을, 찬맛의 자체 없음을 살펴봅니다. 살필 때 지나간 찬맛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찬맛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맛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피면 자체 없음을 보는 거. 자, 자체 없음이 관찰되면요. 자, 이번에는 자체 없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마음을 기울여 자체 없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춥니다.
자, 마음에 초점 맞추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가거나 감사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번 더 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관찰되는 사람 없어요. 제법 있네요. 없는 줄 알았대요. 이때 관찰할 마음이 포착되면 그 마음을 딱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면서 그 마음이 증가하거나 감사함이 있는지 살펴요. 여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은 역시 증가는 감사함이 없다는 공성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방법을 알았죠? 예, 요거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과정만 요거 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과정. 요 과정만 잘 알면은 별 문제가 없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조계종의 수행법은 가나선이잖아요. 근데 가나선인데 이 가나선에 입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서 이목고 참고하십시오 하고 죽비 딱딱 치고 앉아서 1시간 딱 지나서 죽비를 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목고가 사람 잡네 이렇게. 왜?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이목고 하도록 들으라. 설사 방법을 알려줘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다가 보면 온 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런 사람이 잠깐때가 묻어서 조그만 체험이 있으면 그거 대단한 것이야 생각 이런다고 알고 보면 방법도 모르고 수행하니 체험이 있어봤더니 초보 수준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나선 초보자를 위해서 가나선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단초가 됩니다. 반문문자성이 바로 성가에서 화두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럼 화두가 뭐냐 이러면은 생이 없고 멸이 없는 걸 자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일어나고 사라지면 자치가 없는 걸 보고 있다면은 화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두를 보고 있는 걸 다시 마음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자치가 없음을 봐야만 돼요. 여기 진짜 화두를 보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붙들고 실험하면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바로 타성 일편이라는 게 오는 거죠. 한 덩어리입니다. 화두와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 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요 와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하게 되면 고요함이 오면은 나훈선사가 말했듯이 고요할 때 화두에 미하지 말라. 화두에 미하지 말라는 불생불멸에 대해서 너가 그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공정연지 안가박이 텅 빈 상태에서 신령설에 아는 알미 튀어나올 것이네. 그 마음의 본성이에요. 신령설에 아는 마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길입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대부분 자세하게 하지 않고 생략해버리고 그래 소리 들으면 소리 듣는 마음을 보라. 옛날에는 근기가 수승해서 팍팍 다 되는데 요즘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맛의 무상함과 괴로움이 자신의 의지대로 변하지 않게 하거나 즐거움을 바꿀 수가 없고, 자, 맛이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 고락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고락해요. 이런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하게 하지 않게 하거나 즐거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을 자기 의지대로 무상하지 않게 하거나 이게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탁 바꿀 수 없다. 단지 이 맛과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며, 맛을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주체,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자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곧 무아입니다. 참맛이 매 순간 변하면서 머물지 않으므로 독립된 실체가 없어 공임을 살핍니다. 자, 이게 이제 공잡체 시각에서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이해가지고. 자, 그 시를 하나 긁었습니다. 느껴지고 감정 올라오고 생각 일어날 때 자아 발동한다. 내락한 걸 드러난다. 이때 자아를 원수같이 여겨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하리. 느낌, 감정, 생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아도 여지없이 무너진다. 느낌, 감정, 생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자아는 찾을 수 없나니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 조건에 의해 사라질 것, 참맛의 자아도 그러하다. 결국 내가 맛보는 내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참맛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고 있는 한에서는 참맛이라는 자아, 참맛을 맛보고 있다는 자아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느낌이라는 감정의 생각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맛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참맛의 시작점과 끝점을 살펴 처음과 끝을 찾을 수 없을 때 참맛의 공함을 이해합니다. 이게 흔적 없음이에요. 이 이해가 공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분별이 없는 상태와 또 공성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는 다르다는 것. 똑같이 분별이 없지만은 하나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공성에 지혜가 없는 무분별은 그냥 선정으로 가는 거예요. 선정의 수행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성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는 무분별은 반드시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걸 공정영지라 하는 거죠. 이야기하자. 이런 거는 이제 삼매를 의지해 가지고 공삼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참맛이 일어난가 사라짐의 지민 색깔. 여기 왜 색이란 말을 붙이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다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아비달마에는 일어나는 곳과 사라지는 곳이 없으면 공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 이걸 뭐라고요? 색적 공, 공적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즉 색과 공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이 관찰은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님을 아는 공의 지혜를 깊게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 왜 쓰느냐? 참맛이 일어나 사라지면 관찰하면서 그 안에 흔적이 없음을 체크하는 거죠. 매 순간. 소리를 듣긴 들으면서 소리 흔적이 없음을 체크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맛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색과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 없는 걸 동시에 본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것과 소리 흔적이 없는 걸 동시에 체크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소리를 듣는 거는 물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매 순간 보면서 소리 흔적 없음을 체크하는 거죠.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성이 없는 거. 이 두 가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시고. 자, 음미하고
참맛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입안에 이제 맛이 있죠. 맛이 분명히 있는데 맛은 변해감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흔적 없음을 체크합니다. 맛을 보면서도 맛 없음을 같이 체크하는 거죠. 이런 걸 색과 공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게 이렇게 이걸 수행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자리는 공의 자리가 분명하면 그 자리에 집중해 갑니다. 자, 공의 자리 분명해 그 자리 집중하면은 차 맛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의 자리가 분명하면 그 자리에 집중해 갑니다. 거기에다가 차 맛이 없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차 맛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식. 이때 공을 체득하는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참맛의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임을 살핍니다. 이 참맛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더럼도 없고 교담도 없고 정각을 감사합니다. 이래 딱 참맛 살피는 거죠. 참맛의 공의 모습을 아는 마음으로 다시 참맛의 공의 모습을 알아차리며 관찰합니다. 이것이 공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참맛의 공의 모습을 아는 마음, 다시 참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빠디 삼마디 막가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참맛을 살필 때 참맛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참맛을 살피는 마음에 요건 이제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빠져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참맛을 보는 마음도 공함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을 가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제 그때 돌려가지고 참의 공의 모습을 아는 마음으로 다시 참의 공의 모습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 어디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자, 첫 번째 참맛을 보는 마음을 관한다. 두 번째는 마음이 공함을 보는 거죠. 그래 확실히 이제 파악하면은 바깥 경계도 끊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다시 공을 아는 마음으로 또 참맛의 공을 보는 거죠. 본다 하는 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첫째 하나는 뭘 얘기하는가면 대상이 없다. 공해가 없다. 두 번째는 마음의 모습이 없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참맛이 공한 참맛을 보면서 공을 아는 마음으로 다시 참맛을 봤더니만 참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없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공성은 주관 객관 다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일미, 무미, 무미, 일미를 체득한다. 마음 없음할 거라는데 예? 마음 없음할 거라는데 예. 마음이 더 붉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좋은 질문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여기 참맛을 관찰하는 마음을 보라 했는데 그 마음을 왜 포착이 안 될까요? 그는 알아차리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뭘 전제를 하는가 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왜 포착이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공성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공성의 훈련은 첫 번째 뭔가 공성을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해가 공성을 우선 잡아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공성을 잡아내는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공성을 잡아내는 훈련하는 마음이 포착돼요. 포착이 아니고 더 붉어진다면 다 올라와. 뚜렷하다고 마음이 더 가진다고 마음이 마음만 어? 마음만 보인다고. 그렇지. 마음은 딱 보여야 돼요. 그래. 근데 그 마음이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의 특징은 뭐냐? 의식이 깨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았어. 현재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공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은 현재식은 늘 깨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 있는 이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요. 대상 삼았다 수예요. 그럼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이러면서 감았을 때나 뜨는 때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깨 있다 이래 버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의식이 깨 있을 때는 깨 있는 마음은 관찰이 가능해요. 그 마치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요대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요. 얘기하죠. 하다 보면 내도록 이제 익어지면 깨 있는 의식이 이제 관찰 대상이 탁 됩니다. 그럼 그 대상을 수행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모습이 없다 했는데 왜 마음이 더 붉어져 보이냐고. 그건 뭔가 하면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 자, 이 마음이 모습이 없는데 왜 마음이 보이느냐? 예, 붉어져. 그죠? 없는데 네, 왜 더 보이냐? 마음이 더 보이냐 이거지. 보이느냐? 예, 요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스쳐서 보는 거. 의타기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식 삼성의 의타기성. 뭔만 이해됩니까? 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저건 뭘 얘기하는가? 마음이라 하는 이미지를 마음이 만들어내요. 마음이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공이라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을 계속 사유하고 공을 계속 포착하잖아요. 사실 그 공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공의 모습이에요. 실제 공은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공의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이미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유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죠. 요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도 이번에 다 세 개 다 넣어놨어요. 만들면 맞는 거. 네. 의식에 그걸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 그래서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내가 공이라 하는 걸 막 그냥 공성에 대해 생각하고 사유를 하면은 공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볼 수가 없는데도 공이 턱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공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공을 파악하고 있는 정념도 탁 못물으면 그 이미지가 사라져요. 야, 참 이해가 되시죠?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하면 전부 다 휴가 가버려 다 도망가고 어려워가지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저희들이 소리와 참았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소리와 맛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올라오고 있는 그 감정을 마음을 집중하면 감정이 올라오면은 감정을 포착하고 있는 포착하는 마음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요. 예, 감정이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예, 그 아는 감정을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초점 맞추면 본성을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자치가 있는지 사라지는지 그게 와서 그쪽으로도 그렇지. 본성으로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의타 기성에 대해서 타를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음에 의지해서 마음을 일어나는 거하고 경계에 의해서 마음을 일어나는 거하고는 어떻게 맥락이 달라지는데요? 다시 경계에 의해서 각각 경계에서 제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하고 저의 또 아무 경계가 없어도 마음에 의해서도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경계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뭐라는 거가 독도의식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독도의식이라는 건 독도 홀로 의식이 예.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아니 자연 발생적으로 안 일어나 그것도 대상이 있어요. 과거의 대상이니까. 근데 독도의식이 일어나는 건 뭔가 하면 혼자서 눈 감고 기대고 있을 때 이 독도의식이 일어나 혼자 쭉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지나간 과거를 해상하거나 이러면 그에 대해 인식하는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실제 바깥 대상을 보고 이렇게 의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런 건 독도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